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가정 인권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 첫 방송으로 국민인권위원회 임선영 사무관님을 모시고 한국 내 다문화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방송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 대처법에 관해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학교폭력 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폭력에 연루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조력을 해드리고 학생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문화 가정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도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 가장 좀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어머니를 둔 피해 학생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사건 당일날은 한 2시간 정도를 그 공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옥상으로 끌려가서 1시간 반 동안 폭행을 당하고 온몸 나체 상태로 옷이 벗겨지고 또 온몸에 학생들이 침을 뱉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담배 세개피까지 물려서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하는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옥상에서 추락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미성년자였던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의 중한 실형이 내려졌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너무나 가혹하고 피해 학생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추락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판결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금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당시 학교폭력을 받았던 아이가 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내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 중에서 나타나는 사전 징후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들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해결을 못 해줄까봐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부모님한테 알리면 부모님이 또 상처받을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보이는 그런 징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피해 학생의 징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침에 늦잠을 잔다거나 아니면은 핑계를 대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조퇴를 하고 일찍 집에 오는 경우들이 좀 잦아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전학 가고 싶다, 학교를 옮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학생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가족들한테 전과 다르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면 극히 꺼리거나 숨기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SNS의 상태 메시지 같은 곳에 힘들다, 우울하다 하는 내용의 부정적인 말들을 올리는 것도 학교폭력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을 두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 폭력사건인데 사실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 쪽이라면 부모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거나 불규칙적으로 바뀐다거나, 그리고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학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뭔가 비하하거나 욕설을 자주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때로는 좀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모라든지 옷차림에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좀 튀는 복장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피해 학생처럼 가해 학생들도 SNS 등에 뭐 욕설이라든지 누군가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마음이 무척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SNS의 상태 메시지라든지 기피 현상 등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뭐 자녀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알아챘을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거를 공론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까 부모님한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별로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다,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 라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생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부모님도 자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련된 것이 그 한국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하고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회의를 거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학교에 알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을 해서 피해 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일 경우에 그 부모들이 즉시 행동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법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폭력 신고라고 해서 정식으로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학교 내 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안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진술서나 뭐 아니면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을 할 때 본 모국어로 작성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관할 시도 교육청에 다문화 가정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담사를 투입을 시켜서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부모님들이 사전에 아셔가지고 혹시라도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다문화 가정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 부모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부의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견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알고 있고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학교와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본인의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서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가해 학생 부모님들 중에 아무래도 자녀의 편이다 보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를 두둔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가해 학생들은 아니 뭐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라고 해서 아무리 중한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더라도 사실은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해 학생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가장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일 때가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가해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혹시 우리들의 자녀가 가해자 학생이라면 학생과 부모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일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됐을 때 가해 학생 부모님도 필수적으로 특별교육 이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특별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피해 학생 측의 재산상, 정신적, 그리고 신체상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가해 학생 부모님이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피해 학생 측에서 이 부분을 주장을 했을 때 뭐 치료비라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심리 상담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자료까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가해 학생의 부모는 경제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군요.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코스모스 TV를 보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 부모 중에 혹시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학교 폭력은 어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본인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가해 학생 역시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학교 폭력은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같은 경우에도 그날 갑자기 뭐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은 이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어머니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어머니께서는 가해 학생들이 잘 지내라는 의미로 오히려 집에 초대를 해서 치킨과 피자를 사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가해 학생들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내가 잘 지내야지, 반성해야지 하는 그런 착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친구를 괴롭혔는데 어머니가 피자랑 치킨을 사주네 하면서 사실은 더 괴롭힘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도 알리시고 해야지 피해 학생도 용기를 얻고 하는 거지, 피해 학생이 겨우 어렵게 용기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뭐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거나 그냥 별일 아닌데 넘어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좌절하게 되고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고 좌절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신고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폭력을 여전히 애들 싸움으로 보시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학교를 전학 가기도 하고 한 학생에게는 정말 일생일 때의 큰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뭐 애들 싸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신고를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학생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코스모스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스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노윤호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학교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서 보통 때와 달라진 행동을 보일 때는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학교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인권여행,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아동학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